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네, 우선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손정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윤희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받은 메일 중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나올 만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손정현 선생님이 메일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종 내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정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상향 평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마음의 불안도를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근래에 긍정적인 마음과 합리화가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좋은 사실인 부분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긍정, 감사 등이 결국에는 현실 불만족에 대한 반작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회의적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결과적으로 미래에도 긍정적이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종종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주위에서 듣고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이지 않아야 할 부분을 무의식적인 또는 자동적인 합리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라고 판단해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새로운 염려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순수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합리화와 긍정적인 마음은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혹시 관계가 있다면 합리화 과정을 통해 나온 긍정적인 생각은 인식을 해서 경계를 해야 할까요? 네, 진심으로 정신에 대해 쉽게 이해시키고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이 전달되어 내부자들을 볼 때면 저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적당히 아카데믹하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적인 밸런스 부분에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 인정 욕구와 통제에 대한 언급이 잠시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 말씀이시겠죠. 주변에 저도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메일로 질문 주신 게 진료실에서도 종종 듣는 질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질문은 꽤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그쵸. 읽어보면서. 이렇게 좀 분석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진료실에서 저희가 이제 긍정적 사고, 뭐 칭찬일기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권유를 드리는데 이런 맥락의 질문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거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연을 보고 또 이번 시간 대본을 쭉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합리화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합리화, 레셔널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방어기제의 일종이죠. 이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아주 예전에 한번 방송했었던 적이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뭔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자극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심리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진짜 공부할 양이 많이 있을 때 특히 뭐 다른 짓들 하는 게 재미있는 경험, 뭐 만화책이 굉장히 더 재밌다든지 이런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히 만화책이 재미있다 이런 거에 더해서
그 당장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네. 의식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얻는 마음의 안정감, 이게 더해져서 더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그런 시험을 앞두고서는 이런 만화책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 청소도 더 재밌고 그렇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 부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내가 지금 떠올리면 불편한, 뭐 받아들이기 힘든, 당장 공부를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이렇게 작동하는 과정이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생각과 행동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긴장되거나 뭐 불안해지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지는 걸 미연에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그 내용 지금 윤희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요즘 제 모습이에요. 뭐 시험을 앞둔 건 아닌데 제가 책을 좀 읽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사놓고 쌓아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딱딱하다 보니까 그 책들을 주문을 하면서 만화책을 실제로 같이 샀거든요. 요즘에 교보문고에서 만화책 사서 지금 쌓아놓고 많이 보고 있는데 완전히 깜짝 놀랐네요. 네. 아무튼 순간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조차도 이 녹음을 하는 것보다 왠지 그 만화책이 무슨 만화책인지 궁금하다 막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제가 지금 그렇네요. 대기실에 갖다 놓을까 생각하는 만화인데 네. 갖고 갈게요 제가. 아무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합리화는 이런 방어 기제의 일종이에요. 대표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익숙한 용어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심리학 용어인 거고 이 합리화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조금 긴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개인이 수용할 수 없는 다른 동기들을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행동이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설명을 사용하는 정신 과정이다. 방어 기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합리화는 항상 방어적인 것으로 간주가 된다. 몇몇 여러 가지 형태의 합리화들이 묘사되지만 모두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자신이 설명한 것 외에 다른 원인적인 요소들, 밑바닥의 본능적인 욕동 만족 또는 초자아나 자아 이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런 다른 원인적인 요소들은 무관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취급되어 의식에 수용되지 않는다. 의식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합리화 이외, 진짜 이외에 대해서. 따라서 자신의 의식적인 설명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합리화는 억압을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정서 고립의 다른 형태인 주지화와는 다르다.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또 따로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거는 인지화라고도 하는데 이 주지화에서 그 개인은 비록 감정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그 생각의 내용은 의식적인 지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합리화와 다른 점이라는 얘기고요. 네. 사실 이렇게 사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되게 좀 어려운 설명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 합리화에 대해서 찾아보면 항상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여우가 길 가다가 담장 너머에 포도밭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서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이 높고 막 가시가 있고 덤불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못 먹게 되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라서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우화인데요. 그 포도가 저기 있는데 못 먹는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내 마음은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 저걸 못 먹는 게 내가 못나서 내가 이 담장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서 못 먹는데 아쉽다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을 그냥 달래고 저거 맛없다 시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예로는 뭐 어떤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뭐 떨어지고 나서는 사실 필요 없는 자격증이다 나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성에게 고백을 하고 나서 거절당하고 나서는 아 사실 저 여자 내가 뭐 외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좀 성격이 이상할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합리화의 예시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호도 우화가 참 너무 절묘하게 잘 드러내는 예인 것 같아요. 아, 합리화 이런 거구나. 그냥 와닿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별로 건강한 게 아닌가?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까 설명에도 굉장히 좀 병적인 과정처럼 묘사가 돼 있고 한데 사실 그렇게 병적인 것만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좋든 싫든 누구나 살면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흔한 방어 기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과정이죠. 제 경우는 네 방금 얘기했던 예시랑 거의 똑같은데 제가 뭐 대학 전까지 연애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열등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그때 뭐 공부하느라 일부러 안 했던 거지. 내가 못나서 뭔가 뭐 매력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뭐 일종의 어느 부분에서는 합리화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만화책 보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만화책 보면서도 또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게 그 만화 역시 어떤 좀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고찰을 담은 만화라서 제가 하는 이 일, 진료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마냥 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합리화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의식 못하는 합리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윤유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떤 합리화 하셨나요? 뭐 저 역시나 많이 사용하겠죠.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이 준비하면서 어떤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 딱 떠올랐었던 게 뭐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 컴퓨터 게임할 때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네. 그쵸. 이렇게 놀라는 반응이 올 것 같은데, 어렸을 땐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스타크래프트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나왔을 땐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공략집 같은 것들이, 그때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를 보고 따라서 연습하고 이럴 게 없고, 막 그 한글 파일로 공략집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막 뭐 드론을 몇 마리를 뽑고 나서 어떻게 막 뭐를 짓고 이게 그냥 문서로 쫙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되게 막 연습도 해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 게임이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안 하고 그러다가 점점 많이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진짜 많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게임에는 그렇게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점 내가 못하는 축으로 밀려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내가 되게 잘했었는데 친구들하고 할 때도 네. 점점 못하고 할 때마다 막 지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재미도 없는 게임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기를 그만뒀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좀 게임을 그만뒀었던 게 뭐 고등학생 때라든지 대학생 때 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때는 그렇게 합리화를 했었던 거죠. 아 이거 재미도 없는데 왜 하냐.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이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네. 경쟁에서 뭐 뒤처졌다든지 뭐 시험에 실패했다든지 뭐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든지 뭐 이럴 때 근데 이런 순간에 그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만 사용하고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발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질문 보내주신 분 역시나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합리화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 봐야 될까요?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할 때 이 긍정적 사고 합리화라는 게 근데 일단은 구분을 해봐야겠죠. 얘기한 대로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왔다는 상황에서 아 이번에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네. 다음에는 좀 일찍 더 시험 준비해서 성적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 원래 이 과목 내가 안 좋아하는 과목이야. 뭐 학점이 잘 안 나와도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자가 긍정적 사고, 후자가 합리화의 예시가 될 거고요. 근데 당연히 당장에는 후자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안 좋아하는 과목인데 뭐 그냥 뭐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책감도 안 들 거고 불안도 덜 할 거고 마음이 덜 불편할 텐데 반대로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번 상황이 잘못됐다 다음 시험 때는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당장은 더 괴로울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해야 될 일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괴롭겠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상황을 개선을 시켜서 나중에는 학점이 더 잘 나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거고 합리화는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회피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잘 제대로 안 해서 학점이 안 나올 위기다라는 상황을 이제 외면하고 부정하고 회피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요 주제에 대해서 또 찾아보면서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합리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는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게- 공감하는.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하든 합리화를 하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먹거나 다잡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 합리화를 하는 건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 내가 불편한 마음, 이거 고민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듣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장의 상황을 모면할 만한 어떤 답을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가는 과정은 충분한 공감이 있었었던 좋은 상담 세션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도 또 많이 닮았고 꼭 이런 상담 세션뿐만 아니라 네. 친구하고 어떤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지금 내 안 좋은 상황 좀 부정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야 그냥 술 먹고 잊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야 그냥 뭐 시험 대충 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사실 그런 유혹이 되게 많이 들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오히려 그 친구가 막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 친구하고 계속 있다 보면은 별로 내가 발전이 없겠구나 계속 이렇게 머물겠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들고 오히려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위하는 게 아닌가 나를 정말로 공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내 마음에 대해서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잘 공감을 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꽤 와닿았습니다. 상담에서 일어나는 그 성찰해 나가는 과정과 닮아 있다. 근데 뭐 혼자서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합리화로부터 긍정적 사고로 변화해 나가는 노력. 그런 얘기네요. 아무래도 합리화라는 거는 저희가 이 방어 기제를 분류를 할 때 뭐 성숙한, 뭐 미성숙한,
또 그 아래 뭐 정신병적인 뭐 이런 분류, 방어기제 성숙도 분류에서는 그 성숙하지는 않은 이제 중간 정도의 단계, 그리고 신경증적 방어기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속하는 기전이어서 습관적으로 합리화를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같은 패턴의 문제를 반복해서 겪을 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할 때 합리화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극단적으로 이제 미성숙한 합리화를 쓰는 경우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가 않는 팔자래. 그때 사주 보러 갔을 때 그랬어. 이런 생각으로 삶에서 벌어지는 당면한, 그리고 결국엔 본인이 대처하고 책임져야 되는 여러 문제들에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지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미성숙한 합리화가 극단으로 가서 현실 부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뭐 과거에 아주 오래된 사건 때문에 지금도 미래도 내가 나아질 수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합리화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방어기제라는 게 당장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버티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리 뭐 성숙하지 않은 방어기제라고 해도 무조건 이건 병이다, 잘못됐다, 뭐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고 어떤 습관적인 방어기제가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커질 테니까, 긍정적인 사고, 승화, 이런 성숙한 방어기제를 더 사용해 볼 노력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긴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예시들처럼 정말 뚜렷하게 이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합리화를 하는 건지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네. 일단 첫째로 이 방어 기제는 무의식 중에 작동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분명히 줄어든 건 맞다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 어떤 분들은 합리화가 아니라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가혹해서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성격이 굉장히 가혹한, 스스로에게 가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초자가 너무나 강한 분들인 그쵸. 거죠. 네. 초자, 슈퍼에고 이게 강해서, 너무 강해서 내가 이것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이런 상황 그리고 생각 과정에서 나 자신은 불안과 해소 이런 감정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합리화인지 아닌지 구분해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친한 친구도 좋지만 조금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약간은 좀 거리가 있지만 상담을 해볼 만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들이 심리 상담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기승전 상담이냐, 결국 병원 가라는 거냐, 상담 받으라는 거냐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게 머릿속으로 내가 이게 지금 합리화하고 있나, 아니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 구별을 하는 게 혼자서는 쉽지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많아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또 내가 거기에 대처하는, 해석하는 과정에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사연자분 고민처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 표현해 보는 건 확실히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게 아니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감정일기 쓸 때 보통 칭찬일기 저희가 막 쓰라고 하는데, 칭찬 한 가지 그리고 잘못했던 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칭찬을 했던 경우에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사실 마냥 상황을 좋게만 보고 어쩌면 합리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의심을 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비판을 잘못했던 점, 안 좋았던 일을 떠올려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좀 다른 측면이 보여서 그 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때로는 합리화가 조금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좀 핑계를 만들어주고 스스로를 옹호해 줄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하건 스스로 적어보건 표현을 하시다 보면 조금은 더 규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뭐 칭찬 일기. 네. 뭐 억지로 칭찬만 하면은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 칭찬할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이렇게 구분해 가고 또 네. 잘 그 밸런스를 맞춰서 쓰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거를 잘 쓰는 건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 상담을 하면서 같이 써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인스트럭션 같은 것들 많이 보고 다른 네. 사람들이 쓴 것들도 네. 많이 보고 참고를 하다 보면은 네. 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방법이네요.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점은 제가 아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는 생각의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때가 확실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에 아니면 현재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때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생각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시험, 뭐 공부 이런 예시를 아무래도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 51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합리화를 굉장히 했었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국어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국어는 원래 뭐 공부해서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시험 전후에 굉장히 합리화를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면 조금 더 그래도 50점보다는 낫지 않을까.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했었고요. 그게 도움이 됐고 이건 너무 뭐 아름다운 예시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 주시는 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은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뭘까, 지금 여기서 더 챙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리하자면 공존할 수 있는 생각의 과정일 것 같다는 얘기죠. 굳이 구별을 하기보단.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리화와 뭐 긍정적인 사고 완전히 뭐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다, 합리화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그래도 나눠가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이것도 또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잘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뭐 사연 보내주신 메일 보내주신 분께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멤버들이 유튜브에서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하게 꾸며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